자, 먼저 해야 될 건, 지금 여기가 몇 페이지냐? 47페이지 11번부터, 네, 시작합시다. 자, 11번은 입체 도형의 부피가, 요거인 큰 직육면체. 자, 밑에 있는 거의 부피가 지금 24a제곱 플러스 18ab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작은 거, 위에 있는 게 부피가 지금 16a제곱 플러스 8ab. 자, 이렇게 나타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밑넓이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를, 하나는 x, 여기까지를 y라고 하면, x랑 y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건데, 우선은 작은 거부터 볼까요? 네. 밑넓이가 4a예요. 네, 4a 곱하기 x를 한 게 16a 제곱 플러스 8ab인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묶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4a로 얘를 묶어주면 되겠죠? 4a로 묶어주면은 지금 남는 게 4a가 하나 더 남았고 얘는 2b가 남잖아요. 네. 자, 그래서 자동적으로 x가 4a 플러스 2b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밑에 거 볼게요. 얘는 밑넓이가 6a죠? 6a에 y를 곱해야지 부피가 되는데, 지금 얘 부피는 6a로 또 묶을 수 있겠죠? 그럼 6a로 묶으면, 그러면 4a에 플러스 3b? 이렇게 되니까, y가 4a 플러스 3b죠. 근데 우리는 h 구하는 거니까요. 네, h를 구하려면 그냥 위아래 더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8a 플러스 5b. 네, 3번이 답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는 방식으로 해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계산이 된다. 다들 이해는 되시죠? 자, 다음으로 갈게요. 다음은 48페이지에 14, 15, 16. 네, 이렇게입니다. 14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B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문자가 A가 사라져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할 건데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역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시면, 자, 저는 A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게 더 보기가 편할 것 같으니까 A만 남고 5B가 됐어요. 네, 그래서 A에다가 5B 대입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식을 다시 쓰면 얘는 5B의 제곱 마이너스 4B 곱하기 5B 플러스 2B.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얘는 25B제곱, 얘는 20B제곱 플러스 2B. 그래서 답은 5B제곱 플러스 2B. 네. 그럼 답은 3번이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죠. 자, 15번으로 갑시다. 자, 15번도 비슷한 거죠. 위에 있는 거랑. 비례식이니까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면 되죠. 이거는 A를 바꾸든 B를 바꾸든 상관이 없으니까요. 네, B는 3A라고 쓰시면 B자리에다가 3A를 다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A-3에 3A, 얘는 3A-7에 3A, 그래서 A-9A 분의
3a 마이너스 21a. 동류한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8a가 마이너스 지금 18a. 맞나? 맞죠? 근데 다 약분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답이 없지 않아? 나 뭐 잘못 계산했나 봐. 3a 플러스 7 아, 플러스구나? 그러니까 뭐 잘못 썼네. 아, 여기가 플러스였군요. 네.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 네. 답 보기에 분수가 없는데. 자, 24a였네요. 네. 자, 그래서 약분을 해주시면, a 없어지고, 3이 돼서 답은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되겠죠. 자, 답은 1번. 넘어갑시다. 다음 16번. 자, 16번은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시면 통분해야죠. 네, 그래서 통분을 하기 위해서 6으로 통분을 할 거예요. 네, 6으로 통분을 하면 얘는 분자분모에 3을 곱해야 되고, 얘는 분자분모에 2를 곱해야 되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5x 우선 식 쓰고, 네, 자, 식 쓰고 전개할게요. 네. 마이너스 2에 2x 마이너스 9y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돼서 6분의 15x 마이너스 21y 플러스 3 마이너스 4x 플러스 18y 플러스 4. 자, 그래서 동류한끼리 계산을 하시면 1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플러스 7.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항마다 따로 돼 있죠. 그러니까는 따로 쓰란 얘기예요, 저 얘기는. 그래서 따로 쓰게 되면 6분의 11x 마이너스 2분의 1y 플러스 6분의 7. 자, 이렇게 된 건데, 자, 이걸 다시 여기다 대입하래요. 네, 그러면 a가 6분의 11이고 마이너스 2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6분의 7. 정리하면 6분의 11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6분의 7. 근데 어차피 또 통분해야 되죠? 그래서 6분의 6으로 바꿔서 쓰면 11 플러스 6 플러스 7이겠죠? 자, 그러니까 6분의 네, 몇이죠? 24? 네, 약분 되죠? 답은 4.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봤고요. 써야 되나?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는 24번. 네. 자, 24번은 이제 바꿔서 쓸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 식을 바꿔서 쓸 건데, 뭐, 분수가 있으니까 분모를 없애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어서, 네, A, B를 항 3개에다가 다 곱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곱하면 B가 될 거고, 두 번째 곱하면 A가 될 거고, 세 번째 곱하면 3AB가 되겠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가 지금 3AB라는 걸 구하게 된 건데, 문제 보시면 A 더하기 B가 분자에도 있고, 분모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3AB로 바꿔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는 3ab 플러스 3ab가 되는 거고, 분모는 3ab 마이너스 ab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2ab분의 6ab가 돼서 약분하시면 답은 3. 네,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죠.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유형을 한번 좀 알아두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네, 방식만 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유제 2번이요. 자, 얘는 식을 그대로 써야 되겠죠? 네, 지금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식을 a라고 하면 a의 2배를 더했어요. 더했더니 지금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된 거네요. 자, 그럼 이 가로를 통째로 넘기시면 되죠? 네, 그래서 2a만 남고,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는데, 얘가 그대로 넘어가면 그냥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돼서, 네, 2a가 마이너스 2x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8. 네, 그래서 2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네. 자, 이렇게 식이 되겠죠. 다음으로 갑시다. 다음은 예제 3번, 유제 3번. 이거 그냥 계산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곤란한데요? 자, 그냥 계산하는 걸 틀리시면은 좀 곤란한데. 자, 뭐, 항이 이렇게 두 개죠. 그래서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 구한 다음에 그냥 더하시면 되니까. 자, 앞에 걸 먼저 정리를 해보면, 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a제곱 b 마이너스 ab 제곱의 역수를 먼저 해야겠죠? ab분의 10.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것도 전개를 해서 쓰면 마이너스 2a의 세제곱 b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제곱하면 a제곱분의 25.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얘도 묶어서 할게요. 얘는 ab로 묶으면, 네, 그러면 a-b가 되고 ab분의 10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a제곱으로 묶으면, 네, 그러면 2ab 마이너스 b제곱 곱하기 a제곱분의 25.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시켜주시고, 네, 다시 쓰시면, 뭐 10을 분배법칙 해야죠. 네, 그러면 10a 마이너스 10b 이게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도 있고 25도 있네요. 마이너스 25를 곱한다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50ab 그 다음에 플러스 25b제곱. 자, 이렇게 될 거고요. 뭐 그 다음에 더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을까? 네, 더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을까? 얘를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B로 어차피 B뿐이 없잖아. B로 묶어봐야 되나? 근데 그래도 뭐 특별하게 할 건 없는데 바꿔는 줄게요. 얘를 뭐 B로 묶어준다면 마이너스 25B 뭐 이렇게 묶는 게 낫겠죠? 네, 그러면은 얘도 그냥 앞에서 B로 묶었던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2A 플러스 지금 B. 네, 얘도 그냥 얘로 계산하는 게 나았겠죠? 얘랑 얘로. 먼저 계산을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괜히 바꿨어. 네. 그냥 이 상태에서 계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A 빼기 B를 생각하면 10에다가 이제 대입하죠. 그러면은 2분의 3 플러스 5분의 1. 네, 그리고 뒤에는 25에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 네, 거기에 지금 2 곱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지금 5분의 1. 네.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통분하면 10 곱하기 네, 10분의 얘는 뭐야? 15. 그 다음에 2. 그러니까 17. 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잡고 나면 뭐야?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는 17이고 얘는 플러스 15.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래서 17 더하기 14야. 네, 그러면 31? 네, 이게 답이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였네요. 요 과정을 빼야 되겠죠? 지금 보면 요게 필요가 없었어요. 네, 요게 필요가 없었고 얘만 B로 꺼낸 거죠, 지금. 근데 이런 건 꼭 이렇게 풀 필요가 없겠죠. 네. 아까 전 거에 대입을 해봐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먼저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해보다 보니까. 자, 아직 쓰고 계신가요? 됐어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좀 묶어서 쓰라는 얘기겠죠? 네, 지금 앞에 있는 부분은 xy 제곱으로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xy 제곱으로 묶어서 쓰면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 이렇게 쓰시면 되고 뒤에 있는 애는 x제곱으로 묶겠죠? 그러면 21x제곱 마이너스 지금 8xy 자 이렇게 돼서 또 약분해 주시고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xy랑 마이너스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21x제곱 플러스 8xy랑 네. 이렇게 된 거고 정리하니까 지금 몇이야? 마이너스 18x제곱 플러스 7xy 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였고요. 네. 뭐 그냥 대입하는 게 낫겠죠? 마이너스 18에 제곱하면 9분의 1 플러스 7에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됐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4가 됐어.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 답은 3분의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답은 맞나요? 답은 맞아요? 3분의 8. 3분의 8? 나 뭐 부호가 잘못된 게 있을까? 3분의 8이면 빼야 되는 상황이잖아. 초고 제곱하면 9분의 1 마이너스 2 받고 그 다음에 2개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고 그래서 마이너스 2에 3분의 8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8. 부호가 뭐가 잘못됐나 본데 그러면? 나 뭐 잘못 쓴 게 있나 봐요. 자, 묶었어. 마이너스 막. 7을 안 써. 아, 그러네. 처음부터 틀렸네요. 네. 처음부터 틀렸네. 여기 7을 안 썼어요. 여기 7이 있었네. 네. 아, 그러네요.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네, 7을 쓰게 되면, 뒤에는 그럼 맞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빼면, 여기가, 네, 7이 여기는 없어지겠네. 숫자를 I 잘못 봤구나. XY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뒤에도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다. 그래서 답이 그냥 바로 쓰면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됐습니다. 네. 숫자를 빼먹었네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네. 혹시나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틀렸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는 끝난 거죠. 진도부분. 네. 진도부분 다 됐고, 이제 부교재로 가겠습니다. 44번만 하면 되는 거였죠, 얘도? 네. 44번은 좀 자주 나오긴 하는데, 뭐, 1학년 때도 나오지만, 네, 요 문제는, 3학년 돼서도 다시 나와요. 네, 인수분해 배울 때, 네, 다시 나오긴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제외한 이 땅의 색칠된 부분의 땅의 넓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냥 뭐 하시면 되냐면 길을 없애버리시면 돼요. 네. 길을 없애고 이 6개를 그냥 이렇게 모아서 뭉쳤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나는 문제여서 네, 문제 자체가 그냥 뭉치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누굴 없앴냐 보니까 얘는 6a 더하기 4에서 2a를 뺀 거가 가로가 되는 거고 세로는 6a에서 a를 하나 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신다면 네, 그러면 얘는 5a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4a 플러스 4가 되니까 땅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여서 5a 곱하기 4a 플러스 4가 됩니다. 전개하시면 20a 제곱 플러스 20a. 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유형을 그냥 좀 알아두시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꼭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자,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뭉치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다리꼴 모양이 나와 있더라도 괜히 놀라지 마시고 어차피 뭉치면 직사각형이 된다. 네, 그것만 아시면은 어떤 모양이든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삐뚤어져 있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연산을 열심히 했던 2단원이 끝났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네요. 이거 계산하시느라. 네. 나중에 진도 다 나간 다음에
프린트로 한 번 정도 더 하긴 할 건데, 네, 지금은 계산하시느라 좀 힘드셨죠? 네. 이제는 부등식 단원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등식 단원으로 이제 갈 건데, 전에 잠깐 얘기를 했듯이 부등식은 1차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네. 1차 방정식인데 등호 대신에 부등호만 사용을 했다. 자, 그래서 그건데 이제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한두 개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이항하고 역수하고 이런 거는 아예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읽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나왔네요. 네. 부등식은 이렇게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하고, 네, 이걸로 표현이 돼 있으면 다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당연히 부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은 좌변이고 오른쪽은 우변이고 방정식이랑 똑같이 양쪽을 양변이라고 한다. 그거는 변화되는 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에 부등호도 다 배우긴 하셨잖아요. 그죠? 네, 부등호도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항상 읽을 때는 이제 왼쪽이 기준이다. 그래서 이 지금 나와 있는 건 A가 B보다 크다. A가 B 초과. 그래서 항상 왼쪽을 기준으로 읽어라. 얘는 A가 B 미만, A가 B보다 작다.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얘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A가 B보다 이상이다. A가 B보다 작지 않다.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건 이제 활용 문제에서는 이 얘기가 좀 잘 나와요. 네, 그래서 작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A가 B 이하이다. 얘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하는 크지 않다랑 같은 말이다. 네, 그래서 요 두 개를 어차피 활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저것만.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은 읽는 방식은 네, 가운데를 먼저 읽어서 x는 그 다음 왼쪽 오른쪽, 그래서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네, 이런 식으로 읽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원래 요거는 이제 연립부등식이거든요. 예전에는 이 연립부등식이 중학교 이 단원에서 같이 했어요. 이 연립부등식을. 네, 근데 지금은 이 내용이 고등학교 꼴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돼야지 이제 연립부등식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중간에 나오기는 해요. 중간에 여기 식 바꾸는 거나 그런 거 뭐 적어가지고 뭐 값을 구해라 라는 거는 안 나오지만 식을 바꾸는 거 정도는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게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뭐 얘는 쉬어서 그냥 같이 할까요? 자, 부등호 표시만 있으면 무조건 부등식인 거예요. 네, 방정식도 그랬죠. 네, x가 있고 등호가 있으면 네, 방정식이었어요. 이게 답이 맞든 틀리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방정식에서 답이 맞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참인식만 우리는 답을 구했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방정식에서는 이제 참인 근을 네, 뭐 x의 값이다 라고 얘기하고 근 또는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부등식도 마찬가지 부등호가 안 맞아도 부등식이긴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는 건 참인 부등식을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방정식과 부등식의 가장 큰 차이는 방정식은 x값을 하나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지만 부등식은 x의 값이 범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수히 많은 게 x의 값인 거예요. 네, 범위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x의 값이 하나가 나오는 게 특별한 겁니다. 네, 부등식에서는. 그게 방정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부등식에서는 값이 여러 개가 나오는 범위로 나오게 된다 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부등식에서 뭐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라고 했는데 너무 쉽죠? 네, 부등호만 있으면 맞는 거고, 얘는 방정식이어서 틀렸고 얘는 그냥 식이죠. 네, 그래서 틀린 거고. 1차 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가로 3번은. 그래서 읽을 줄도 알아야 되겠죠? 2번은 1차 방정식. 네, 3번은 1차 식.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부등식인 것을 모두 찾고, 좌변과, 뭐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뭐, 이걸로 식 쓸 수 있냐? 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x에 9를 더하면, 자, 11보다 크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까지가 좌변인 거고, 여기가 우변인 거죠. 근데 이제 기준을 읽어줘야 되는 거는 이제 좌변이 기준이라 그랬으니까, 네, 좌변을 기준으로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 개에 500원의 아이스크림의 가격은까지가 좌변인 거죠. 네, 그리고 3,000원 이하가 우변이니까 3,000원 이하이다. 그랬으니까 좌변이 우변 이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걸 계속 생각하셔야 되죠. 기준이 좌변이다. 항상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 부등호 방향 쓰는 게 조금 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셔라. 뭐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나중에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해보겠습니다. 자,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x의 값이 마이너스 0, 1.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지금 아직 계산하는 방법을 안 배운 상태여서 그냥 이 문제는 그냥 대입을 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대입을 했을 때 식이 부등호 방향이 성립하면 그러면 참인 거니까 답이 되는 거고 대입했는데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니까 2가 되죠? 그러면 4보다 2가 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0을 대입하면 3도 안 되죠? 네. 근데 1을 대입하니까 4는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다가 있으니까 같다는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맞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범위 안에 있냐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맞아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답이 될 수 있는 건 x는 1.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자, 이제 식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방정식처럼 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넘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 거예요.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 세 개 중에 범위에 있는 건 예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x는 1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이 방식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도 그 방식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2x가 넘어가니까 1이죠? 그래서 2로 나누면 x는 2분의 1이 되잖아요? 자, 그럼 2분의 1보다 작은 게 뭐 있냐?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이랑 0이 있죠. 그래서 얘의 답은 x는 마이너스 1, x는 0이 2번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기를 한 김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부등식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제 부등식을 정리한 거잖아요. 네, 정리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수직선에 나타내라고 해요. 네, 이거를.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이걸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냐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가 1이니까 1 표시를 하시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모양이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같다가 있을 때는 항상 이 점을 진하게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얘가 방향이니까 이렇게 표시하시면 이게 수직선에 표시하는 방식. 이렇게 색칠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뭐 옆에 있는 얘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얘 이걸 표현해보면 2분의 1이니까 얘보다 좀 뒤에 있겠죠? 근데 얘는 부등호에 같다가 없죠. 없을 때는 흐린 동그라미예요. 네, 흐린 동그라미고 방향이 x가 좌변에 있을 때만 이렇게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가 우변에 있으면 안 돼요. 방정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좌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이게 2번의 범위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같다가 있으면 진한 점이고 같다가 없으면 흐린 점이고 그 식에서 방향을 헷갈리지 마시고 화살표 방향이다 라고 화살표 모양을 생각해 주시면 그리기가 좀 쉬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네. 그 얘기였고요. 자, 이제 부등식의 성질로 가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성질은 우리가 방정식에서도 등식의 성질 기억나요?
네, 등식의 성질이랑 똑같아요. 네, 등식의 성질 한번 하고 갈까요? 예를 들어 2가 양쪽에 있다. 근데 등식의 성질이 뭐였어요? 양쪽에 똑같이 더해도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 양쪽에 똑같이 빼도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 양쪽에 똑같이 곱해도 등식은 변하지 않고 똑같이 나눠도 네,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방정식에서 했던 거예요. 등식의 성질. 기억나시죠? 이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를 여기서는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뭐 부등식을 하나 만들면 되죠, 숫자로. 얘가 3이야. 얘가 2야. 자, 당연히 3이 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방금 등식의 성질처럼 덧셈의 성질을 이용하면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얘는 5가 되고 4가 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죠. 네, 마이너스 2를 해도 얘는 0이 되고 얘는 1이 되니까 바뀔 이유가 없죠. 네. 그리고 2를 곱해도 자, 지금 나타내면 6이 되고 4가 되니까 바뀔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음수를 곱하게 되면 얘는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얘는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더 크죠. 이게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등식에서는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네. 이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부등식에서는.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더하기 빼기도 아무 상관없어. 네, 음수가 곱해지냐 안 곱해지냐. 네, 요걸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된다. 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네. 뭐 똑같이 이동해서 뭐 부등호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한눈에 쏙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애가 누구냐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1번은 바뀌나요? 그럼 1번은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2번도 안 바뀐다 그랬어요. 빼기를 해도. 3번이 바뀌어야죠. 네, 그래서 3번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4번은 네, 5분의 1 곱해도 음수가 아니니까 바뀌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음수가 곱해지는 거는 앞에를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좌변. 그러니까 좌변에 음수가 있으면 네 그러면은 바뀌는 거예요. 우변은 상관이 없어. 아시겠죠? 기준이 항상 좌변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읽는 방식도 좌변에 음수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2a 뭐 4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원래 계산하는 방식은 음수가 있으면 원래 방정식도 이렇게 했죠. 뭐 예를 들어 2x가 4면 네, 마이너스를 곱하고 그 다음에 2로 나눠서 x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요? 근데 그거를 귀찮으니까 한 방에 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방정식도 마찬가지.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곱하고 그러면 2a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를 곱하면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때 바꿔주고 2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좌변을 기준으로 봐라. 자, 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5번에 나와 있는 거는 뭐 방정식에서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원래 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식을 만들어 보면 2x 플러스 4가 뭐 6이야. 그러면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1학년 때 마이너스 4를 양쪽에 더해주고 그래서 2x가 2가 돼서 그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주고 그래서 x는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했던 거 기억나요?
이항 안 시키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편하니까 이항을 하잖아요. 네, 근데 등식의 성질로 계산하라 그러면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 것처럼 부등식의 성질로 계산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항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이항하면 쉬운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양쪽에 더하기를 다 해주셔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얘는 양쪽에 뭐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하겠죠. 자 그러니까 음수가 곱해졌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먼저 1을 더해 주시면 그러면 2분의 a가 2분의 b가 되는데 다시 2를 곱하죠? 네,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자, 뒤에 있는 애는 빼기 1을 먼저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3b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먼저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하다가 좀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3으로 나누면 a는 b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 방식 좀 괜찮아요? 네. 방정식이랑 똑같은데 음수가 좌변에 곱해져 있을 때만 유의를 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자, 다음으로 좀 가볼게요. 또 필요한 문제를 좀 풀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거 대입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 3번도 이제 해볼 수 있고 4번 할게요. 네. 자, 4번에 나와 있는 거는 이런 방식을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있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 x 모양을 4-x로 바꾸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범위 안에 있는 답이 보기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먼저 x 앞에 붙어있는 애를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을 다 곱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가 부호도 다 바뀌어요. 음수를 곱했으니까.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2가 크고 마이너스 3이 작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쓰실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작은 게 왼쪽, 큰 게 오른쪽에 갈 수 있게 위치를 바꿔서 쓰셔야 돼요. 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큰 수가 항상 오른쪽에 있게 수직선을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직선이 큰 수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를 양쪽에다 다 더하죠. 네. 3개에다 다 4를 더하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4-x가 되고 얘는 6이 되겠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거는 1, 2, 3, 4, 5, 6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서 보기는 다 1보다 작은 것뿐이 없으니까 5번만 답이 되는 거지. 아, 근데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자, 지금 1, 2, 3, 4, 5, 6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자연수인지 정수인지 그 다음에 유리수인지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숫자는 분수, 소수, 네, 정수 다 되는 겁니다. 네, 모든 점들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범위로만 나타내 주셔야 되고 전 자연수인 줄 알고 숫자를 썼는데 저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위 안에 있는 값을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자, 그 얘기였어요. 요거 좀 잘 유념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4-1번은 다 요거 하나 가지고 1, 2, 3, 4, 5번을 다 바꿔서 확인해 봐라. 자,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습하기에는 좀 이게 괜찮겠죠? 부등식 바꾸는 방식을. 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1차 부등식의 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쓰는 방식이랑 얘기했던 거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까 뭐 식을 쓰는데 이렇게 하라 그랬죠. x가 a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화살표 방향이고 같다가 없으면 흐린 점 확인해 주시면 되죠. 이게 왼쪽 방향이고 같다가 없으니까 흐린 점, 얘는 오른쪽 방향에 같다가 있으니까 진한 점, 얘는 왼쪽 방향에 같다가 있으니까 진한 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뭐 부등식 아닌 거 그런 건 넘어갈게요. 네. 자, 넘어가고. 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계산해라.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네, 계산은 방정식이랑 똑같으니까요. 네, 얘를 분배 법칙을 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이 됐고요. 자, 그 옆에 보시면, 네, 해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이제 정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를 넘기죠? 그것까지 나와 있진 않은 것 같으니까 넘기면 8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 네, 그러면 마이너스 16이 되죠. 네. 뭐 좌변이 마이너스 있냐 없냐를 보라 그랬더니 없죠. 그러니까 8로 그냥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도 전개를 하시면 2x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어서 여기가 2x고 네, 이 상태죠. 근데 넘어가니까 3x가 되고 넘어가니까 12가 돼서 3으로 나누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걸 못 풀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다음으로 갈게요. 밑에 또 연습하라는 얘기고, 뭐 분수 소수 나왔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어요? 네, 소수 나와 있으면 10, 100, 1000 곱하시면 되는 거고, 모든 항에. 분수 나와 있으면 최소 공배수 곱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는 달라질 거는 없습니다. 여기는 할 얘기 없어요. 자, 그래서 뭐 계산해봐라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나타내봐라 한 거고, 뭐 계산하라는 얘기고, 6번을 얘기해야 됩니다. 네. 6번이랑 6-1번 둘 다 얘기를 할 건데, 자, 이제 잘 들어주세요.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자, 보시면, 자, A가 지금 양수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하나 더 쓰면 마이너스 A는 A랑 부호가 반대니까 음수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옆에 있는 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좌변이 음수면 항상 양수로 만들어주는 게 규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먼저 곱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해요. 좌변, 우변. 자, 그러면 얘는 A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A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좌변이 양수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던 대로 뭐 하면 돼요? A분의 1을 좌변, 우변에 곱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자, 좀 이제 쉽게 계산하는 방식은, 이제 이게 계속 나올 거니까, 자, 쉽게 하는 방식은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을 해요.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내릴 거야. 네,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어차피 얘 역수에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선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상관없이 먼저 넘겨요. 자, 근데 방금 얘가 음수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는
부등호 방향을 바꾸면서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주시면 돼요. 양수면 그냥 냅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우선 넘겨요. 네, 그래서 분모에다 쓰시고 그 다음에 음수면 부등호랑 부호를 다 바꾸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계산 방식이랑 답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는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음수니까, 지금 넘겨서, 네, 바꾸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x가 지금 마이너스 a분의 6a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등호 방향을 네, 마이너스를 곱해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등호 방향만. 근데 나 왜 답이 1번이었어요? 나 잘못 썼잖아요. 네. 죄송해요. 큰일 날 뻔했네. 네,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안 바꿨어요. 네. 네, 안 바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이 될 수 있는 게 2번인데 설명하면서 왜 말은 그렇게 하고 바꾸질 않았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다시 한번 6-1번으로 다시 해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선 정리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x는 당연히 좌변에 가야 되고 상수항은 우변에 가야 되니까 넘겨요. 여긴 8이 되겠죠? 자, x가 동류항이니까 묶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썼어요. 자, 이제 뭘 확인할 거냐면 부등호를 확인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x 앞에 개수가 지금 a 빼기 2죠. 자, 그럼 a 빼기 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는 건 여기 있는 식을 바꿔서 써야 돼. 이렇게 넘기면 2를 넘기면 a 빼기 2가 0보다 작다가 되잖아요. 이 얘기가 음수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쓰셔야 되고, 그래서 음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냥 내리고 음수라 그랬죠? 그러면 얘랑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a-2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될까요? 이해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거.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걸 생각했어. 얘가 음수면 양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다 곱해야 된다 그랬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바뀌고 마이너스 8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얘가 양수가 됐으니까 그냥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a-2분의 마이너스 8.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나 또 뭐 잘못 썼네? 여기 마이너스 8이 아니었죠. 죄송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8이 돼서 지금 얘랑 비교해 보시면 좀 쓴 모양이 다르죠. 이 마이너스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얘가 지금 분자에 가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한 거에 따라서 조금 쓰는 방식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곱했다고 생각하고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 이게 이제 오늘 한 것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방식으로 좀 풀어주시고 좀 익숙해지면 바로 바꾸는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익숙해지시면.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다.
또 설명할 게 있을까? 설명할 게 있네요. 다음 것도 있나? 요거는 왼쪽 거 하나씩 다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려워져요. 자, 한번 6번부터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지금 뭘 알고 있는 거냐면, 이 식의 답이 얘라고 알려줬잖아요. 네. 그럼 얘를 정리하면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3x가 지금 3-a가 됐고요. 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먼저 곱할게요. 그럼 바뀌고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요. 3으로 나누면 3분의 마이너스 3-a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지금 얘가 마이너스 5죠. 네, 그래서 이걸 다시 방정식을 계산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3이 넘어가겠죠? 그럼 마이너스에 3-a가 마이너스 15가 되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3-a가 15가 되고 그러니까 3 넘기면 마이너스 a가 12가 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a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푸는 게 7번. 조금 이해가 될까요? 어렵나요? 처음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부등식이. 근데 익숙해지시면 뭐 별 차이 없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어요. 딱 특정 부분이 있잖아요. 네, x 앞에가 음수인지, 네, 그거를 확인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음수 없애려면 식을 다 마이너스 곱하면 싹 바뀐다. 부호랑 부등호가. 이게 포인트예요. 네. 자, 다음 8번으로 가볼게요. 8번도 뭐 7번이랑 같은 얘기인데 차이는 뭐야? 7번은 그냥 해를 아예 가르쳐줬고 얘는 요거 가지고 해 구하고 얘랑 비교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7번이랑 문제는 똑같아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얘는 3x가 될 거고 얘는 12가 돼서 x가 4보다 작다가 이미 나와 있죠. 그럼 얘도 x가 4보다 작다가 돼야 되니까 전개를 하시면 3x에 플러스 3a 넘기시면 마이너스 2x가 얘 넘기면 3a 플러스 1. 그러니까 넘길 때 뭐가 이렇게 바뀌는 건 없어. 넘기는 건 그냥 방정식 그대로야. 네, 그러니까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리가 다 된 다음에 마이너스가 x 앞에 개수에 있냐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다 곱하면 부호가 부등호랑 싹 바뀐다고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래서 2로 나누죠. 그래서 2분의 3a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다시 얘랑 같으니까 4가 되겠죠.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넘기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 8이 돼서 마이너스 3a가 9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이랑 8번은 그냥 같은 얘기예요. 네, 근데 8번은 조금 더 그냥 해를 먼저 구해서 확인해야 되니까 그 차이만 있습니다. 자, 이제 9번만 설명하면 그 다음에 활용이어서 9번까지 하면 부등식의 계산 방식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9번이 여기서는 그래도 제일 어렵다.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이제 9번을 하기 위해서 좀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자,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수직선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얘를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5x를 넘기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
a를 넘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마이너스를 다 곱하면 다 바뀐다 그랬으니까 1 플러스 a가 될 거고, 2로 나누면 2분의 1 플러스 a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 썼어요. 자, 그럼 다음에 이제 수직선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거나 지금 작거나 같다니까 진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방향은 지금 왼쪽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제 식을 보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표현을 해 놓은 거고요.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이 뒤에 말을 가지고, 이 말이 문제의 방식은 똑같은데 이 뒤에가 말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푸는 방식이 다 달라지는 유형이 될 수 있어요.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까지 쓰는 거는 그냥 뭐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 뒤에 말이 뭘 물어보냐에 따라서 조금 푸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 9번 풀고 9-1번도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 우선 보시면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자,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요. 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자, 그러면 이쪽에는 무슨 수가 있어야 될까요? 이 범위에서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 음수 최대한까지 가야 돼요. 중간까지 가면 뭐 얘가 마이너스 하면 당연히 음수가 없겠죠. 왼쪽으로 계속 가니까 작아지니까.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어디까지 가면, 네,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최대한 가면 여기에 숫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뭐가 들어가면은 존재하지 않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1이면, 1보다 작으면 자연수는 없는 거 아니야? 요건 이해가 될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 플러스 a는 1보다 작아야겠네요. 네, 이거는 이해되시죠? 네. 1보다 크면 무조건 1이 포함이 될 거 아니야. 네. 자연수가 제일 작은 게 1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얘가 점이 계속 가다가 1까지 갔어요. 얘 값은 아직 모르지만 1까지 갔어. 그러면 자연수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왜요? 되지 않아요? 네, 여기에 갔다가 있으니까 자연수가 포함이 되죠. 되죠. 그럼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은 갔다를 붙이면 안 되니까 요게 그냥 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이렇게 써있지만, 예를 들어 여기에 갔다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은 1까지 가면 자연수가 있어요? 없어요? 되죠. 얘도 없죠. 그럼 얘 1이어도 돼요? 갔다가 없을 때? 자연수 없으려면 얘가 이 값이 그냥 1이어도 상관이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1이어도 되죠. 네, 자연수 어차피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때는 여기에 갔다가 붙어야 돼요. 1도 포함해야 되니까. 이 값이 1이 돼도 방금 된다면서요. 2분의 1 플러스 a가 지금 얘였잖아요. 네, 1이어도 방금 된다며. 그러니까 갖다 붙여야 돼. 그래서 말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을 하는 그런 문제인데, 자, 지금 얘는 그래도 쉽게 나온 거여서 갖다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여기까지 가도 1을 포함하니까, 그러면 같으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값은. 네,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면 1 플러스 a가 2가 돼서 a가 1보다 작다인 3번이 답니다. 자, 옆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대한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수직선이. 네,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네,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써주시고, 근데 9번은 뭐 한 번에 이해할 수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여러 번 해볼 거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부등식의 요거까지 이해를 하시면
그냥 처음 배웠을 때 되게 잘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게 좀 어려우면 이거 빼고는 솔직히 다 풀 수 있어요. 네. 옆에 있는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도 식을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6을 곱하면 되겠네요. 네, 6을 다 곱하니까 2에다가 4x 플러스 1이 됐고 얘는 3에다가 3x 마이너스 a가 되고 전개하면 8x 플러스 2가 9x 마이너스 3a가 됐고 9x를 넘기면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3a 플러스 2가 되고 자 이걸 수직선에 나타내면 자 흐림점이죠. 갔다가 없어서 방향이 오른쪽이고 얘가 3a 플러스 2라고 여기까지 쓰시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가요? 이렇게 쓰는 거? 자 그러면 계속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뒤에 말이 음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x가 음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정수는 뭐여야 돼요? 음수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0. 0이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0까지 갈 수 있어요? 얘가 딱 0이야. 그래도 음수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0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음수가 뭐 소수라도 존재하겠죠? 네, 소수 분수라도. 자, 그러니까 식을 하나 쓸 수 있죠? 얘는 0보다는 커야 되는 애였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될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하나는 이것만 알면 돼요. 여기에 갖다를 붙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붙여야 되는 거 맞아요? 네, 얘가 딱 0이어도 네, 음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갖다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말에 이렇게 일치하면 최대까지 가보고 그 값까지 일치하면 갖다를 붙이는 거야. 근데 최대까지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랑 틀려. 네, 부등식을 보니까 그러면 갖다를 안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3a가 2가 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3a가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9-1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직선을 보면서 생각하시면서 네, 푸시면 돼요. 이제 그 수직선을 안 그리고 생각하면 좀 많이 어려우니까 네, 그려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제 문제를 푸실 때에도 수직선을 좀 많이 그리게 될 거예요. 네, 문제를 푸실 때. 그래서 필요하면은 수직선은 좀 많이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은 여기까지.